자, 오늘은 우리 책 소개 2편입니다. 책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자, 며칠 전에 올라간 1편을 아직 자기가 안 들으셨다면 그거부터 듣고 그래야 지금 오늘 2편을 연결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40통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 작가가 2명의 딸을 키우면서 그 딸의 성장기 그 때때마다 편지로 그 2딸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그 교훈적인 그 내용을 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편지로.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편지야. 그러니까 이 책은 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 돈, 사람, 문제, 일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제일 첫 번째 글이 40통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 맏딸이 보스턴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맏딸을 보스턴 대학에 데려다 주고 그 편지를 남기고 본인은 자기가 사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 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자기 자신의 미국 유학 생활 얘기로 시작해.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아니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자 그 이웃에 사는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아빠가.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빠가.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그 발간된 벌써 얼마 되긴 했지만 그 노령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펴내신 한국의 그 유명한 철학 교수 김형석 교수 100년을 살고 보니 그분이 지금 99이신가 그렇다며 그분이 그 책의 맨 겉장에 그 밑에다가 쓰신 얘기가 자기도 보면 알겠지만 그 100년을 살고 돌아보니까 그 예전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고달픈 가난한 생활이었으면서도 그것이 아름답게 남은 것은 본인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는 거야. 삶이 고달팠지만 사랑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진 않았지만 아마 암시하는 말씀은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온갖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고 고달프지 않은데 사랑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자, 그러니까 이 아빠는 대학에 갓 입학한 딸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 먼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었지? 아빠는 우선 내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 바란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첫째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성공 뭐 이런 무엇보다도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의 제목,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글의 제목을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쓰고 계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게 우선인데 인생을 즐기려면 마음 자세,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내십시다. 첫 번째 편지는. 다시 인용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봐, 우리 주변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가정, 주변, 직장 어디나 자신의 주변도 불행하게 밖에는 물들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야.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행복을 찾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다시 또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또다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자, 이걸로 첫 번째 편지는 끝.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 책 소개를 한 10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이제 좀 건너뜁니다. 세 번째 편지로 갑니다. 두 번째 편지는 앞에 거랑 좀 유사해서. 세 번째 편지 제목은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이 편지에서 아빠는 무엇보다 그 딸의 컴퓨터 게임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다른 걸 할 때보다 그 분비물의 분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쾌감의 전달도 그만큼 빠르고 강렬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고 강렬한 쾌감에 중독되고 나면 나머지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되며 마치 마약이 주는 쾌감과 비슷하지 하고 아버님은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컴퓨터 게임은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쾌감 그 분비물이 분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에 흥미를 잃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셔. 컴퓨터 게임은 유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 이 유혹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셔. 첫째, 큰 목표를 세우는 거라는 거지. 그 의미가 있고 또 기꺼이 내가 노력을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같은 유혹은 이제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둘째 딸에게 쓴 편지인데, 네 언니도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컴퓨터 게임에 그렇게 미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야겠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야 한다 하는 이런 새로운 그 인생의 장을 만나면서
저절로 컴퓨터 게임 중독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 기억나? 그 코미디언 이주일, 자기가 그 젊으면 이주일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내 세대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하나가 이주일이라.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었어. 본명은 정주일이고, 그 고인이 되신 현대 그 정주영 회장과 고향이 같아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대요. 그런데 이주일 그 코미디언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말 낙담하고 정말 술과 절망에 빠져서 헤맬 때 그 정주영 회장이 이런 충고를 해줬대요. 코미디언 이주일한테. 나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한테 말할 자격이 있네. 슬픔을 극복하려면 뭔가 자네가 미칠 만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온 노력을 기울이게나.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을 좀 잊을 수 있을 걸세 하고 그 충고를 줬다는 거야. 여기도 비슷한 거지. 컴퓨터 게임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더 의미 있는 것, 더 큰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돼.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우스워지듯이, 딱지치기 하다가 그게 우스워지듯이, 사춘기에 그 청소년들이 이성의 눈을 뜨면 그 전에 하던 컴퓨터 게임 이런 건 다 우습게 보이는 법이야. 더 재밌는 거, 더 의미 있는 거를 찾으란 얘기야. 그것이 한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지. 자, 우리 또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덩어리의 얘기들을 좀 복습을 해볼까? 그 첫 번째 얘기,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보다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도 야, 너 공부 잘해 하기 전에 너 행복해야 돼. 그 얘기를 아빠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봐봐, 나도 이제 그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도 65년을 산 사람으로서 자기가 다 또 아는 얘기고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자면, 봐봐,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자기가 뭐 성취하고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무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요새. 누구나 다 공감하고. 건강을 잃으면 뭐 소용이 있냐? 행복을 잃으면 무엇 소용이 있어? 건강해도 행복치 않다면 그 건강 뭐에다가 쓰지? 행복이야, 궁극적인 목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지금 행복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행복은 각자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것. 외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특히 요즘에 와서 내 자신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벌써 얼마 됐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지? 이런 온갖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 쉬운 건 아닌데 무엇보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거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결론만 얘기하면 내 변화가 내가 봐도 알겠고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해. 변화가 와. 잔소리 길게 해서 미안한데 고마워.
자기 또 귀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늘 깨어 있으면서 잘 지내기 바래. 잘 있어.